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4월 24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제도 오랜만에 시장에 반등이 나왔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반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오늘 크게 반등이 나왔고 지금 보면 코스피가 모처럼 2%의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갭도 상당히 많이 뛰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라면 오후장이 되어서 일정 부분 갭을 메웠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도 계속 매수가 들어왔었고 또 최근에 좋지 않았던 시장을 떠올려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하게 2%의 급등이 났어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를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주까지 대한민국의 대표 2개 업종에 큰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제약 바이오 업종은 오늘은 썩 흐름이 좋지 않았었죠. 또 코스닥도 대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었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이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두 주체가 모두 1000억 이상 양매수가 들어왔던 것이 지난 3월 27일. 이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었죠. 또 코스닥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틀 동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다면 오늘은 다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3거래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약 2주 동안 기관에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좋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3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약간의 수급 변화가 바뀐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도 오늘 강세 흐름이 나왔지만 수급은 반도체만큼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 SDI는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에너지솔루션은 물론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결코 매수 규모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만 의미 있는 규모의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HD현대일렉트릭, LG이노텍, 자동차하고 반도체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또 기관은 레버리지 쪽에 많이 베팅을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삼성 SDI. 기관은 반도체하고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다시 한번 미국 증시에 급등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은 1.6% 급등이 나왔었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1.2%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다우지수는 0.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 지수는 어제 무려 2.2%의 급등이 나왔고요. 확실히 이틀 동안의 시장 흐름을 보면서 한 차례 저점을 다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반도체뿐만 아니라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저는 1차적으로 저점을 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틀 동안의 급등이 나왔던 만큼 충분히 저점 매수도 들어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론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어떤 시장이든 V자 반등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아시아권 내 시장은 니케이도 2%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대만도 마찬가지로 2.5% 급등이 나오고 있고 중국 증시는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흐름도 괜찮았었고 또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날 미국 증시가 한 차례 크게 급등이 나왔지만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0.7% 가까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환율을 살펴봐도 크게 뛰지 않고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현재 4%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5%, 또 한미반도체는 무려 9%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업종들이 모두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반도체 3개 종목을 보신 것처럼 하이닉스라든지 또 한미반도체, 확실히 종합반도체 기업보다는 AI반도체, HBM의 연관성이나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더 많은 상승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미반도체는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승폭을 보더라도 직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한 절반 정도 올라온 것 같고 삼성전자는 다소 갈 길이 더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삼성전자도 한 차례 바닥을 다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규 매수 계획을 갖고 있다면 저라면 직전 변곡점 있죠? 그 저점. 이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수를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물론 V자 반등을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과거에도 한 차례 주가에 급락이 나왔었고 그 뒤에 주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도 결국 주가는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락이 나왔고 또 한 차례 처음 흐름을 돌리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직전 저점 정확하게 75,100원 그 75,1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항상 매수를 하기 전에는 이런 나만의 기준과 원칙 그런 것들 꼭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영상 댓글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어떤 종목을 지금 매수해야 되는지 또는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의견이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견들을 보면 쉽게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시로 제가 삼성전자를 매수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분들은 정말 3년, 4년 이상, 그 이상 장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물론 단기 투자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짧은 관점으로서 나는 조만간 나가야 될 돈이 있으니까 조금은 짧게 볼 것이다. 이렇게 서로만의 계획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관련주이지만 내가 조금은 짧게 가져간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바로 직전 고점대가 깨졌을 때 그때는 1차적으로 매도가 나갔어야 되겠죠. 다만 지금은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다시 도래했고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어둡다고 해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금은 큰 그림에서 주봉 있죠? 이렇게 추세를 보고 거의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구나. 그렇다면 그 전에서도 추세 하단에서 계속 반등이 나왔던 만큼 지금 구간에서 계속 빠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매수해 나가겠다. 그렇게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은 매수해야 되는지 또는 매도해야 되는지 그런 의견만 주신다면 제가 굉장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처음부터 질문해 보세요. 나는 장기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짧게 대응할 것인지 그 기준이 먼저 세워져 있어야지 지금의 흐름을 가지고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는지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시각들을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접근은 아니고요. 큰 움직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연초에도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최소한 반도체 매도 시점은 1차적으로 올 연말로 잡아보자. 그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직전 고점대가 깨진 만큼 여기서는 충분히 매도가 나왔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도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서 11%의 폭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중에는 1.8%의 반등이 나왔다면 시간에서는 13%의 급등이 나왔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은 테슬라의 한 차례 급등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실적이 나왔고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실적이 나왔을 때는 그게 재료 소멸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상당 부분 털어냈을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저가차와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새로운 코멘트가 나왔다는 것이 조금은 시장의 기대감으로 내비쳐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점에서 실적 발표를 했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는 높은 확률로 저점을 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저점에서 큰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것보다는 주봉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의 추세가 있죠. 계속 고점을 낮춰가는 하나의 추세가 있습니다. 그 추세를 정말로 돌파한다면 그때는 추세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확실하게 추세를 돌파했다고는 아직까지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내가 조금은 길게 투자할 수 있다면 하반기에 업황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시점인 만큼 조금씩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추세가 돌아서기 전에는 그 업황 회복이 계속 뒤로 연기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안전하게 매수하려면 이 추세를 돌파하는지 그걸 보고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매수 매도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제가 지금은 테슬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테슬라의 추세가 돌아서기 전에는 국내의 많은 2차전지 관련주들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있죠. 한 번씩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그 연속성이 분명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테슬라의 추세가 돌아서기 전에는 오늘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고 해도 국내 2차전지 관련주를 조금은 멀리하자, 이런 말씀 드리겠고, 일단은 테슬라의 추세가 돌아선다는 것은 업황 자체가 돌아설 수 있다는 그 시그널이 충분히 나왔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조금 더 확인할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반면에 반도체 쪽은 최근에 많은 노이즈가 조금은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때문에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 안에서는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타이밍과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쪼록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의 강한 상승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